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세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제 자산에 대한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아직까지 얘기 안 한 게 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건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거는 뒤에 결산 파트 가서 또 얘기 드리고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와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 오늘은요,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오늘의 세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은 유동 자산이 아니면서, 자, 우리 유동 자산이라고 하면 뭐 있었어요? 당좌 자산이 있었고, 그리고 재고 자산이 있었죠. 이 당좌 자산은 말 그대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 외상 매출금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고 자산은요, 판매나 제조에 투입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동 자산이 아니면서 다른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들, 즉 투자, 유형, 무형 자산으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모두 다 통틀어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을 한번 본다 그러면 여기 뭐 있어요?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있는 거 보시죠. 이게 매출 채권 자체는 어디에 포함돼요? 당좌 자산 안에서 누구랑 누구? 외상 매출권과 받을 얘네들을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은 회수하는 그 의도 있죠. 즉 물건을 상품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출 채권은 당좌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예 계약하면서부터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기 외상 매출금과 그리고 장기 받을 어음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장기 매출채권 쓰는데 회사에서는 장기 매출채권은 많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유는요. 상품이나 제품 팔았으면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겠지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미수채권은 우리가 미수금으로 처리하죠. 미수금도 일반적으로 뭐가 돼요?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하지만 이렇게 장기자가 붙으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기 미수금으로 계상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부도원가 수표인데요. 만기가 도래하여 어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지급기관으로부터 부도 통보를 받은 어음을 뭐라고 얘기한다? 부도원가 수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차시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인 받을 어음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유동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바꿔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부도가 발생했다 그러면 언제 회수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고 일반적으로 부도원가수표라는 건 회사에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회사 관리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회사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 계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거?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증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 임차 보증금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종 보증금들은 내가 뭔가를 빌려오거나 권리를 취득하거나 하면서 이 보증을 맡기는 건 뭐예요? 내가 월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줬다든지 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임차 보증금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고 그 다음에 B가 건물주입니다. 여러분들은 A입니다. 그래서 B라는 건물주로부터 내가 뭐라 해요? 상가를 임대한다든지 상가를 우리 임차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임차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매달 월세를 100만 원씩 내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0만 원을 매달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본래는 뭐 어느 형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뭐 부수고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건물주는 어떻게 돼요? 보상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월수채요 보증금을 좀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걸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 상가에 안 있고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건물주는 여러분들한테서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산 중에서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전신전화 가입권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화국에다가 전화를 신청해 가지고 가정에다가 전화를 놓는다고 쳐요. 요즘 핸드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전화기를 놓고 매달 사용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료를 못 낼까 봐 전화국에서 어떻게 돼요? 보증금 좀 받아가요. 대신에 이 전화를 해지하죠. 해지하면 그 보증금을 여러분들이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전신전화 가입권, 그 다음 영업보증금 나와 있는데요. 영업보증금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뭘 한다? 대리점을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를 삼성전자 대리점을 하나 할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로부터 여러분들 뭐예요? 물건을, 상품을 받아와야 되겠죠? 상품을 받아올 건데 이 상품을 받아올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한테서부터 이게 삼성전자부터 물건을 다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 이게 아니에요. 판매를 하죠. 하는데 사가와서 매입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좀 갖고 와야, 갖고 와가지고 뭐 에어컨, 냉장고 갖고 와야, 갖고 오고 나면 이게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고 나면 그 원가를 이렇게 삼성전자한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게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거 물건 갖고 있다가 이거 팔아버리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해서 거래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대리점이 되고 물건을 매입할 때 정확하게 이거 사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물건을 갖고 오고요. 그러면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증금을 좀 맡겨야 물건을 편하게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증금 맡기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영업보증금 되고요. 자, 하자보증금은 공사 후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금전. 자, 여러분들이 뭐다?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건물을 짓도록 의뢰하는 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건물을 의뢰한 쪽에서 어떻게 돼요? 너희네들 이거 나중에 고장나면 고쳐줘야 돼. 라고 해서 뭐 한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고치고 이제 도망가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맡겨요. 보증금 맡기고, 그 다음, 하자부서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자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된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분개할 일이 없는데, 요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분개할 일이 많거든요.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회계 처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임차라는 게 있고요. 임차라는 게 있고 여기 임대가 있거든요. 자, 차자가 붙으면 뭐 남의 것을 빌려온다. 빌려오는 것 이렇게 보시고요. 빌려오는 것 보시고 그 다음에 대자가 붙죠. 네, 대자가 붙으면 내 거를 만다 빌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있죠? 자, 그래서 임차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 내 거 아니야. 임대라고 하자마자 내 거야. 일단 이렇게 놓고 여기 볼게요. 판매 매장을 확장하기 위해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이거는 상가 건물을 빌려오고 빌려온 것에 따른 보증금 3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3천만 원 하면서 이게 건물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계약이 끝나고 이 건물을 반환하고 그리고 나면 이 보증금 다시 돌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또 자산이 증가하는 거. 나중에 이만큼은 돌려받을 거야. 이게 뭐가 된다고요? 임차 보증금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임대하는 쪽 입장에서는요.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죠.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할 거고요.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보증금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뭐가 된다? 부채가 증가한 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차와 임대가 나눠지는데 이거 개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려요. 자, 그러면 사례 한번 풀어볼게요. 사례 한번 볼게요. 주 한라상사와 공장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무실 임차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문제를 푸실 때 임차 보증금하고 임대 보증금을 되게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차, 빌려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보증금을, 자, 빌려오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 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당월 임차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 대가입니다.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료 30만 원을 보통이금에서 임차료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누차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임차인이 되고요.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이 임차인.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뭐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지급한다. 보증금 누구한테요?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이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받을 거. 요 임차료 있죠. 임차료라는 건 제가 사용 대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월 사용료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지불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사용 대가 지불하고 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 말이겠죠. 그래서 임차인, 빌려오는 곳으로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이 되고 임대료는 뭘로? 임차료로 분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요거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일단 보증금 맡겼죠? 보증금은 자산의 증가, 차변의 뭘로? 임차 보증금이 되고요. 금액은 얼마? 1억 2천만 원. 이렇게 분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월 사용률은 비용의 발생, 뭘로? 임차료가 되고요. 금액은 얼마? 30만 원. 이걸 전부 다 어디에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죠?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1억 2천 3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자, 한라상사와 공장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보통예금으로 이체받는데 현재 상황이 뭐가 돼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거든요.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누구라고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가 되는 거고 임차인이 되는 거고 계약 당시 혹은 뭐 할 때 임차를 시작할 때는 어디? 차변에 임차 보증금으로 이미 기록을 해놓고요. 이게 계약이 만료돼서 보통예금 이체받았다 혹은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 얘기는 돌려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차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는 거니까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은 줄어드니까 자산의 감소 뭘로? 임차 보증금으로 금액 얼마? 1억 2천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럼 차변에는요. 보통예금을 돌려받았죠? 그럼 차변에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1억 2천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상황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사례 3번. 자, 주 한라상사는 공장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무실 임대에 따른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당월 임대료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다 돼 있죠. 자,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 그럼 나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이 보증금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환,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증금은 뭐가 되고요? 임차 보증금 아닙니다. 임대 보증금이 되는 거고요. 금액은 얼마?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월 임대료 있죠. 임대료는 뭡니까? 내가 사용 대가를 수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하게 되면서 뭔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임대료는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해서 뭘로? 임대료로
료로 기록해 하셔야 돼요. 내 차 붙으면 내 걸 빌려주고 받는 거.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되고요? 3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보통예금 계좌를 이체받았죠? 그러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물로 보통예금으로 1억 2,030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사례 몇 번? 4번입니다. 자, 주 한라 상사와 공장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뭐 됐다? 만료되어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만료라는 건 이제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차여 지급하다라고 돼 있죠. 자, 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얘기 뭐다? 여러분들이 건물주다. 그러면 이 건물주라고 하면 자, 차변하고 대변 중에 대변에 뭘로? 임대보증금으로 부채의 증가로 이미 1억 2천만 원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 기록해 놨던 걸 이제 돌려주니까 이 임대보증금이 사라지겠죠. 차변의 부채 감소 뭘로요? 임대보증금으로 기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1억 2천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대변에 뭘로?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1억 2천만 원. 이렇게 일단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30일 주 한라 상사와 공장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미지급한 임차료 200만 원을 제외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상황을 몇 개를 좀 더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오늘이 지금 몇 월 달이냐면 5월 달이에요. 왜? 문제에서 5월 30일을 줬으니까. 그래서 5월 달, 4월 달, 3월 달, 2월 달, 1월 달, 그 다음에 뭐 정기 뭐 해가지고 12월 막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전년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뭐 10일날 매달 10일날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다. 월세 지급하기로 했으면 자 뭐 1월 며칠날 10일날 1월 10일에 뭐 일단 월세를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되고요? 임차료가 되고요. 금액은 얼마?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으로 금액 얼마? 20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면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2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자 만약에 2월 10일 날 내가 월세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2월 10일 날 월세 지급해야 되는데 실수로 안 보냈다든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돈 보내면 그때 임차료 기록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석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면 2월 10일에 월세를 지급 안 했죠? 안 했다면 일단 임차료라는 비용은 기록을 해요. 얼마? 200만원.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2월 달에 냈어야 되는 임차료야, 2월 달의 비용이야 라고 기록을 하고요. 지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면 이거를 미지급금이라는 뭘로? 부채가 증가한 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얼마? 200만원. 그리고 이거를 3월달이다, 4월달이다 이때 납부했다면 그때는 뭐가 사라지는 거? 이 미지급금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5월 30일5월 30일에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해지가 되면서 그동안 미지급했던 임차료 200만원을 제외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이체받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보통예금 통장 이체받았다. 보증금을.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자산을 회수하게 되면 차변하고 어디 대변 중에서 대변에 뭐가 되는 거고 임차보증금이 되는 거고요. 금액은 얼마? 1억 2천만원. 이때 미지급한 임차료가 없었다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1억 2천만원을 다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전에 미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 정석적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 미지급한 월세를 빼고 받아야 되니까 이 미지급금을 상환하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미지급금 얼마? 200만 원을 상환하고,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는 얼마가? 200만 원이 빠졌으니까 1억 1천 얼마로? 8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는 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이런 식으로 1억 1,8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는요, 비용이나 수익은 어느 때에 해당하는지를 기록해 놓으시고, 만약에 안 줬다, 안 받았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이게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채권이나 채무로 미리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하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회사는 오늘 말고요. 자, 4월에 임차료 2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 얼마? 200.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 200. 이게 뭐냐면 미지급한 임차료 200만 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료 월세 안 받은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이 월세 따로 내세요 하고 보증금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주면서 4월달에 월세 안 들어왔거든요. 그거 빼고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회수할 때 미지급한 임차를 제외하고 수취하게 되므로 미지급금을 상기하는 분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래를 기록한다 라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의 뭘로? 임차 보증금으로 금액은 얼마요? 그렇죠. 1억 2천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차변에는요, 요거 미지급한 거 빼고 받겠죠, 그죠? 그 차변의 부채 감소 미지급금으로 얼마? 2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해 이체 받았으니까 차변의 뭘로? 보통 예금으로 금액 얼마? 1억 1,8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그건 보통 예금 말하는 거고요. 부채가 감소하는 건 요 미지급금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자, 5월 30일 주 한라상사와 공장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미수치한 임대료 200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도 그냥 상황을 바로 볼 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분개할 때 뭘 고민하시라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전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월 달에 여러분들 건물주예요. 4월 달에 임대료 얼마를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안 받았으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죠.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 언젠가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4월달 거라고 하면 4월달에 나 임대료 받아야 될 거 있어. 대변의 수익의 발생, 임대료로 금액 얼마? 200만 원 기록하고요. 근데 실제로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뭘로 기록한다?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얼마를? 200만 원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내가 뭐를? 보증금을 돌려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미수치한 임대료 200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자, 나는 이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 임대 보증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거고, 이 임대 보증금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증가한 게 되니까 얘는 어디에? 대변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차변에 부채 감소, 물로 임대 보증금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채의 뭐가 된다? 감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못 받았던 돈을 빼고 돌려줄 거죠. 그래서 이 미수금 얼마? 자산의 감소, 미수금으로 금액이 얼마가 되고요?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할 때 이 200만 원이 빠지는 거니까 대변의 뭘로? 자산의 감소, 보통 예금으로 금액이 얼마? 1억 1,80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보증금은 늘 헷갈리는 게,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임차인인지 내가 임대인인지 이런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시면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잡으세요. 내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그리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지 돌려줘야 되는지,
이것부터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히시면 이 문제 상당히 어렵고 많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